네, 그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 들어왔고요. 이제 전체 그림을 좀 잡아놓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당분간 좀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서브 스터디로 돌릴 거냐면 그 구체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참석자 각자가 충분히 좀 와닿으면 이제 좀 돌릴 거예요. 돌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대화가 좀 필요로 해요. 이제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했고 아마 이제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랑 많이 다르실 거예요. 기대치랑.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대치랑 다르신데 있으신 상황이신 걸 거고요. 맞나요? 뭔가 위상적 지식 가르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쌉소리 하고 있고. 근데 뭐 그 뭔가 맞는 말 같기는 하고 영 부인은 못 하겠고 약간 그런 정서일 거여서 그 몇 가지 이제 제가 전제해서 뒤집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이 공부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진도를 어디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가 중도에 나가셔도 돼요. 그 어떤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드밴스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어떤 알려져 있는 정리의 증명을 라인 바이 라인을 내가 논리적으로 따라간 게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 정리를 만들어내야 이해해요. 원래 수학자가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어떤 관찰을 해서 뭔가 계산을 빡시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 이런 게 되겠구나 하고 이거 증명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들 찾아가면서 간신히 어떤 거 만드는 그런 꼴이지. 그러면서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를 여기까지밖에 주장을 못한다 이런 거지.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명제를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단순한 거에 대해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 각자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이 스타일은 그 실제로 존중받아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객관적인 어떤 선이라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작업은 그 어떤 의미의 명제가 오더라도 이거를 그 미적 분학과 선형대 수학으로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좀 서브스터디를 좀 일부는 좀 돌려가지고 알아서 계산 같은 거 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돌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어떤 매주 요 대화들을 하려고 해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루는 것들은 내가 지식을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 솔직한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가장 단순한 예시로서 이차원구랑 토러스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말 알아듣겠나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구체적인 그 오브젝트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드럼 코브를 저희가 볼 건데 구체적으로는 S2나 토러스에서 볼 건데 그러면 일단은 답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뭘 알고 있냐면 H0는 그 베티 넘버가 B0는 1이고 그러니까 B2는 2G고 그리고 B1은 2G고 B2는 1이어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구하면 2 빼기 2G가 나오고 제가 하는 말이 맞죠? 2 빼기 2G가 되고 뭐 외우고 하고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가우스 커베이처의 적분으로 하면 2파이 곱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 2파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팩트로 하는 거가 아니라 내선에서 복구하고 싶어요. 복구해서 스터디에서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면 미분형식까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완전히 다 분쇄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듀얼을 취해가지고 호물로즈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이게 이미 아벨리안 그룹이 된 거기 때문에 아벨리안 그룹일 필요가 없는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을 볼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 펀더멘탈 그룹을 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그때부터 진짜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체들을 좀 파악을 해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까지 괜찮나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켜놨더니 계속 목소리가 웅웅 울려가지고 잠깐 이거를 꺼놓고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그런 레벨부터 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따위로 셋업을 하느냐? 드럼 코물로지 왜 이따위로 셋업하느냐? 클로즈드 폼을 이거 왜 보느냐? 이그젝트 폼은 왜 보느냐? 이런 거 다 질문해야 돼요.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층에서 생각하시면 나라면 이거를 만들어냈겠느냐? 이게 여러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선이냐? 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최선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대상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 프레임워크를 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결국에는 호모토피 티어리를 기준으로 이 시간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글로 가야 돼요. 결국에는 왜 그걸 버려야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냥 지식을 단순히 정의 본다고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고전적인 것부터 명확하게 관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보면 그 제로폼은 좀 그러려니 칠게요. 제로폼이라는 단어는 말을 멋지게 쓰는 거잖아요. DX 같은 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수학적 정의가 DX가 뭐가 되든지 간에. DX 없으니까 펑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미적분학 할 거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걸 생각할 건데 꼭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알아듣겠죠? 그냥 편의상의 가정 정도로 보는 건데,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클로즈드를 이그젝트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펑션 전 단계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니까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디클로즈드를 생각하는 컨디션이 컨스턴트라는 거가 의미상 명확해서 혹시 동의가 되죠? 펑션에다가 d 취해가지고 0 되는 거는 결국은 모든 파셜 데리버티브가 0이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계산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컨스턴트들의 모임이 클로즈 폼의 클로즈 제로 폼의 의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의미인즉슨 이 B 제로를 본다는 거는 위상 공간의 어떤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개수를 지칭한다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뭐 어쩌라고죠. 그냥 좀 어떤 의미에서는 클로즈드 제로 폼 이런 멋진 단어 쓴 거지만 컨스턴트들의 모임 그냥 그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저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컨스턴트 쉬프니 뭐 그런 이상한 쌉소리들을 나중에 그 보는 관점에서 얘기들을 바꾸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참 후에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얘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가우스 bonnet 쪽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시고 원폼, 제로, 투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스트러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의 대화 방향은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적어도 레코드 때 했으니까 이제부터 아시죠? 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파고들어가지고 어떤 정서하면 좋겠냐면 내가 여기까지 파고들면 더 이상은 그 나보다 더 알 수는 없다. 이런 지점까지 파고드는 거기서 그 생각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방향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대화이기를 원하고 나중에 서브 스터디 때 그런 식으로 약간 날카롭게 별인 칼과 칼이 부딪히는 디스커션이기를 원합니다. 팩트 주고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원본부터 생각을 합시다. 투폼까지 오늘 얘기를 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나눕시다. 왜 우리가 디퍼런셜 원폼을 보느냐? 일단 이그젝트 클로즈드 이런 말 이전에 1번. 자, 2번. 왜 클로즈드를 보느냐? 3번. 이그젝트는 뭐냐? 그리고 클로즈드랑 이그젝트를 왜 구분하느냐? 그리고 이것들은 컨셉추얼한 얘기뿐만 아니라 계산 레벨에서 당위가 수용이 되어지는 면이 있어야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거라면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 말이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인 질문. 왜 우리가 클로즈드 말고 원폼이라는 개념을 왜 보는 것이죠? 그 정답 없이 여쭤보는 겁니다. 저 이런 대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정답, 남이 대가가 책에다 짓거려 놓은 말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다. 틀려도 돼요. 수학적인 명제라는 건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도 명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고, 많은 경우에 연구라고 하는 거는 뭐가 틀렸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타당한 지점에 대해서 먼저 가면서 거기서 오류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찬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신 노트가 굉장히 좋은 노트예요. 칭찬해 드려야 되는 포인트인데 뭐냐면 이거 투폼에 대해서 보니까 뭔가 펑션 곱하기 어떤 이제 dx 웨치 dy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알고자 있는 정보에서는 b2는 분명히 1이면 컨스턴트밖에 없다는 뜻인데 근데 펑션들이 모이면 어떻게 컨스턴트밖에 없지? 아닌데? 라는 어떤 그 논리상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상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매치가 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게 좋은 관찰이에요. 이런 게 칭찬받아야 되는 포인트. 제가 칭찬하는 포인트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의미한 관찰, 생각이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논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수학을 하는 건 대부분 스타크래프트나 워터크래프트를 시작할 때 화면이 완전히 깜깜한 맵에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계산이나 논리를 아주 희미한 것들을 의존해가지고 그 희미한 불빛을 의존해가지고 이게 맞는데? 왜 내가 아는 거에서는 이렇지 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설명이 나오고 정당화가 나오고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방식을 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했구나라는 게 수긍이 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 정의까지도 심지어 까먹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구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이 이해가 가야지 내가 그걸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정의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안다. 정리 본 적이 있고 증명 본 적이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려면 못 만들잖아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원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왜 생각합니까? 저는 어떤 되게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실제로 어떤 계산 도구, 실험 도구로서 물어보는 층입니다. 원폼이라는 거 왜 생각하는 거죠? 계산해 보셨잖아요. 쌈박한 대답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왜 고려하는 겁니까? 그냥 곡선을 적분해 보고 싶어서 그냥 저도 곡선 위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커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거 다 동의가 되시나요?
커브 적분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미분형식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인 게 어떤 점에서 이질적인 게 있냐면, 원래 우리가 아는 다변수 비역분에선 실제로 커브에서 적분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벡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형식 아시다시피 벡터 필드 캐피탈 F가 있고 대문자 F가 있고 닷 dr을 붙였죠. 형식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dr을 dx, dy 혹은 이제 3디멘전에서 dx, dy, dx 쓴 다음에 컴포넌트 바이저하고 F를 쓴 다음에 닷 프로덕트로 붙였는데, 근데 실제로 그거 형식이 사실은 1차 미분 형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불렀던, 그레디언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이제 벡터 필드라고 불렀던 그 녀석을 컴포넌트 와이즈한 것들을 가지고 디퍼런셜 폼으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실제로 한 짓거리는요. 혹시 이 말이 바로 전달이 될까요? 제가 지금 한 말을 이해가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다변수 비교하면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미분형식이라는 단어 그때 안 썼잖아요. 그러면 벡터 필드가 있었을 때 컴포넌트가 예를 들어 F1, F2, F3가 있었다. 알아듣겠죠? 뭐 R3에 있다고 합시다. R2여도 상관없고 Rn으로 당연히 상관없잖아요. 구체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dr을 다 프로덕트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dr 혹은 d 갬마라고 썼던 거는 dx, dy, dg를 썼잖아요. 그리고 다 프로덕트를 붙여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거가 라인 인테그랄의 대상이라고 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인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의존해서 집어넣어서 진짜로 원 베리어블 그 인테그랄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죠? 근데 여기서 미분형식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F1 dx 더하기 F2 dy 더하기 F3 dg를 미분형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왜 필요하냐가 지금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층위에서 본다면 지금 목적이 뭐라는 걸 볼 수 있냐면, 일단 적어도 커브 적분하려는 목적에서 이거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필요 조건상 명확해요. 네세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개념이 납득이 가나요? 자, 그래서 적어도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체인지 오브 베리어를 불변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함수의 적분이라고 보면 체인지 오브 베리어는 불변이 아니에요. 함수는 바뀌어요. 그 폴라 코디네이트만 써도 바로 볼 수 있어요. x, y를 그 r 세타로 바꾸면 r 곱해야 되잖아요. 함수 입장에서는 그걸 반영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고려해야 된다는 적어도 그 이유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미분형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게 필요 조건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어쨌거나 미분형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적분하려고 하는 그 적분에 집어넣는 인테그랜드를 그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승문이 갈까요? 원 베리어블 케이스에서도 우리는 fx를 적분했다는 관점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fx dx를 적분했다는 관점을 도입하면 다 이제 컨시스턴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갈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일단 1차 미분형식의 동의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차 미분형식이라는 개념을 꺼낼 때에는 여러분의 실험 세팅을 위해서, 그러면 그 꺼낸 시점에서 어떤 욕망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커브 적분하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이 동의가 될까요? 이거 정서 지원 좀 수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차 미분 형식을 꺼내면 어떤 커브가 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미분 형식이라는 대상을 여러분이 꺼낸 시점에서는 커브를 적분하겠다는 개념을 대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대상은 F1 dx 더하기 F2 dy 더하기 F3 dg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벡터 필드를 꺼낼 거면 F1, F2, F3를 꺼내죠. 이렇게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적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의도가 깔려 있는 그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뭘 반드시 언제나 그렇게 써야 된다. 그 뜻은 아니겠죠. 말 혹시 전달이 되죠? 뭔 소리인지? 혹시 이거 이 말까지가 혹시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시거나 안 가시거나 알려주세요. 저 다시 한번 얘기하면 1차 미분 형식을 꺼내는 이유는 커브에서 접근하고 싶어서이다. 그러면 그 우리가 실제로는 뭘 하고 싶냐면 그 커브가 주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보는 세팅에서는 에스투나 토로스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미적분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무드 매니폴드 이런 단어를 붙일 뿐이고요. 그걸 일반적인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위상적으로 가지고 하는 건 나중에 적어도 코호몰로지를 지금 보고 있는 라인에서 호몰로지 그리고 펀더멘탈으로 바꾸는 라인에서 결국에는 미적분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계산을 어떤 의미에서 킵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놓는 가운데 추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단은 미적분학이 되는 데서부터 보고 있는 건데, 적어도 1차 미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커브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의 컨트 혹시 공감이 가나요? 안 간다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 앞으로 계속 대화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왜 클로즈드 원폼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진 질문은 왜 그러면 이그젝트 원폼이라는 건 왜 보는 거죠? 그리고 드럼 코몰로지라는 건 왜 그거에 쿼션트 시킨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 뭔지 그 C분할 말 R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했던 그 계산의 층위에서 이거를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즈드 원폼을 본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그 선을
세곡선으로 잡았는데 그게 안에 영역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적분을 0으로 그냥 다 만들어 버리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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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혹시 지금 이 말이 그 휴리스틱하게 공감이 가시나요? 아, 좀 그런 거랑 상관이 있겠다. 클로즈드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는 임의의 루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첫 점과 끝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거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클로즈드를 생각하는 게 제가 대놓고 말하면 와인딩 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동봉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을 다루는 걸로 얘기를 환원시키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클로즈드 폼라는 단어를 붙인 시점에서 원폼에다가 클로즈드라는 단어를 붙인 시점에서는 커브를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아니에요. 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루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 이그젝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부터 온 게 이그젝트의 컨셉이죠. 왜냐하면 그 원폼 오메가가 있을 때 이게 DF가 되는 F가 존재하냐가 이그젝트의 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DF가 뭔지 알아요. 이 DF의 실제 정체는 벡터 필드예요. 말이 바로 공감이 가시나요? 벡터 필드에다가 D 감마 붙인 게 미분 형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포텐셜이라고 단지 부르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1차 미분 형식이라는 개념이랑 사실 벡터 필드라는 개념이 사실 같은 개념이죠.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게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지만 F1, F2, F3를 어디다가 붙이느냐 그냥 그 문제 지나지 않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이 혹시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왜 이걸 생각하는 거냐면 펀더멘탈 티어럼을 캘큘러스를 쓰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루프 적분이면 이니셜이랑 터미널이 일치하면 적분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만약에 이 우리가 만든 루프에서 안쪽으로 쭉쭉쭉쭉 호모토픽하게 밀어 넣을 때 나중에 이제 호모토픽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할 겁니다. 나중에 다 상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까지 쭉 줄어들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를 보려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여야지 쭉그 줄어드는 걸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그젝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적분에서 영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썰으라는 얘기예요. 적분에서 영된다고 해서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 조건이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갈까요? 만약에 벡터 필드가 나블라프로 주어지는 거였다면 그러면 루프 적분하면 반드시 빵이어야 돼요. 하지만 적분에서 0이었다고 해서 0이냐? 그 애시당초 그런 포텐셜 스몰 f가 존재했다는 얘기냐? 좀 다른 얘기예요. 되게 미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이그젝트가 적어도 클로즈드는 돼야 되니까 임의의 그 디퍼런셜 원폼이 아니라 클로즈드가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언제 포텐셜을 복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직관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그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이제 2D 매니폴드에서 보고 있는 직관이긴 합니다만 그 디퍼런셜 원폼이라는 거를 꺼내는 것은 뭐를 염두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여러분은 커브 인테그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클로즈드 원폼이라는 개념을 꺼내는 거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루프 인테그랄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그젝트를 보는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루프 인테그랄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혹은 포텐셜이 존재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루프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순간 적분값이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그젝트라면.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클로즈드랑 이그젝트를 구분하는 그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그젝트면 클로즈드인데 반대가 안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여하가 그 그린의 정리를 가지고 쭉 줄였을 때 원점까지 줄어들 수 있는 여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는 미적분학 입장에서 만약에 쭉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루프가 있고 루프를 좀 더 사이즈를 줄여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복수해석에서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패스를 잡아가지고 그럼 이 패스 두 개는 상쇄가 되고 이거랑 이거의 적분이 같아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린의 정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클로즈드 원폼 컨디션을 쓰고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을 클로즈드 원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컬이 0되는 조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는 조건이. 그래야지 그린의 정리에서 내부 인테리어가 0이 되어지고 이 적분과 이 적분이 그 오리엔테이션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적분값이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로즈드 원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로 씨부리는 거는 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안 되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정서야 되냐면 팩트를 들어본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하려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손으로 하면 되는지를 그냥 이 시간에 떠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것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같이 하면 되거나 그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하는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을 세운 거가 그 이제 디퍼런셜 원폼, 클로즈드 원폼, 이그젝트 원폼, 그리고 이제 그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게 펀더멘털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 그리고 그린의 정리. 그리고 여기서 그린의 정리가 중요한 맥락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미분형식을 도입하는 건 적분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적분 입장에서 불변이라는 거에 이면에 호모토피라는 개념이 애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린의 정리 때문에 루프를 바꾸더라도 적분값이 유지가 되어지고 애시당초 우리가 보려는 게 적분값을 유지시키는 거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라면 그 사실 이제 그 패스를 연속적으로 바꿔도 되기 때문에요. 보통은 위상수학배움 이런 식으로 안 배워요. 그냥 일단은 그 어떤 뭐 위상의 불변량을 보기 위해서 대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 관점에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에서 어떤 거를 불변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루프를 바꾸려고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그린의 정리가 개입하고 있고 사실 결국 다 원디멘저널 FTC에 다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원폼에 대한 얘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코멘트 혹은 감상, 불편함 다 본인 걸로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 충분히 들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냐면 계산 경험이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해. 그러면 계산을 많이 해보면 돼요. 이거는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거 안 해보셨나요? 벡터 필드에 인테그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냥 그런 경험 자체가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어떤 그 철학적인 씨부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직접 경험을 대체하지를 못해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자, 그래서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공감이 간다고 얘기하는 선을 포함해서 혹시 포인트 있으면 듣고요. 원품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류의 또 벡터장 적분이나 그린 시어렘 같은 거를 거의 10년 다 된 학부 1학년 때 이후로 계산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정말 익숙하지가 않고요. 어, 그래서 사실 저번에 뭔가 와인딩 넘버 같은 이야기를 듣고 뭔가 9위에서 그런 패곡선을 적분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해서 뭔가 식을 써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의미 있는 뭔가 계산을 잘 도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사실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좀 연습 계산들을 좀 많이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조금 당위를 좀 납득을 좀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위상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팬시한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그 지식들을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한다고 정말로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아닐 거예요. 거의 쓸모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미 예를 들어 드럼 코모로지가 그 B1이 2G고 B2가 1이고 이거 아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솔직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알면 뭐 할 거고 그 일반화되는 추상적인 명제들, 증명들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고 그 기본적으로 이 대상들이 왜 요긴하지가 않냐면 추상화되어 있는 거가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추상화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런 구체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거냐면 추상화의 층위가 발달한 분들은 사실 꼭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누구나 보편적으로 미적분학을 토대로는 구체적인 걸 토대로 이 피상성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장된 길이라는 의미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충분 조건으로서는 완벽해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랬을 때 그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추상화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구체화의 그 경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쏠인데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보고 멜로 영화 1000편을 보는 거랑 연애 한 번 정말 진하게 해보고 멜로 영화 한 편을 보는 거랑 누가 연애에 대해서 잘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추상이라고 하는 말을 피상으로 씨부리는 가운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멜로 영화를 1000편씩 봤는데 실제로 내가 여자랑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닌 상태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1000편의 경험이 무의미한 거는 완전히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뭐가 핵심이냐 어떻게 해야 그 구체적인 경험을 내 입장에서 와닿게 설계하냐가 포인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체화가 내가 한번 경험이 있으면 나랑 전혀 경험이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듣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유니버설리티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 말인지가 이해가 가요. 그게 뭘 얘기하는 나랑 전혀 경험이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동의가 될까요? 뭔 소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느끼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양성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구체적 경험을 얻을 것이냐의 층위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연애 소설을 읽는다고 그 연애가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서 소개팅을 한번 해봐야 되고 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설렘의 감정을 느껴봐야 되고 까여도 봐야 되고 그 이제 쓰라림도 겪어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직접 경험해보는 거랑 소설로 한번 소설로 읽는 건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혹시 하는 말이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그 경험을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에서 훨씬 더 단순해져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왜 이런 뻔한 거를 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 들게끔 오히려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 뻔한 것들 하고 있다는 게 진짜로 뻔한 거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경험을 단순 나 실제로 이 벡터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한 거 벡터 필드의 커브에서부터 디퍼런셜 원폼이 온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어쩌라고 해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경험들은 정말로 파라미터라이즈는 구체적으로 잡아서 정말로 되는 것부터 계산해 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안 될 때 어떻게 극복하고 회피하는지 이게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써 보다가 이제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체인지 오브 배리어 이거 완전 엄청 중요하구나. 그냥 설명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누군가가 해놓은 말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게 이해가 아니에요. 혹시 말이 충분히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 공부에서 어떻게 전달되는 그 진도랑 아무 상관없이 나 이거 한번 직접 계산해 봤다. 답안수 비교과나 책 펴본 다음에 혹은 GPT한테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든 다음에 해봤다. 진짜 그게 더 오히려 진짜 그 진짜 경험치일 수밖에 없다. 혹시 하나만 구체화를 내 경험으로 녹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제가 이걸 어떤 거를 되게 생각하고 이 얘기들을 드리는 거냐면 특히나 이 공부들을 단순히 아마추어로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닐 분들이 지금 얘기들을 듣고 계시고 레코드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건 모든 지식들을 정복해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내 멱살 잡고 끌어낼 수 있다는 그거를 직접 경험으로 많이 경험해보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수학적인 내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프로젝트를 하면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묻어내줘야 돼요. 어차피 다 찾고 다 때문에 미적분학과 서양대사학으로 내가 멱살 잡고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 즉 직접 경험치가 늘어가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 필요 조건은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의 계산으로 당장 이번 주에 당장 내가 해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위상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갈까? 그게 수학이에요. 안 그러면 철학이죠. 그 논리 말 씹으려는 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자, 계속 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원폼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했다고 하는 가운데 그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실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마 이제 들여다보시면 이제 그 세팅의 특별함을 보게 되는 면이 있는데 2차원 구랑 토러스에서 원폼이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논리상은 이그젝트 원폼이면 클로즈드 원폼이고 자명한데 논리상 자명. 근데 S2에서는 구분이 안 간다고 하고요. 토러스에서는 구분이 간대요. 그리고 그 구분이 갈 때 토러스에서 이렇게 생긴 루프랑 이렇게 생긴 루프가 기여를 한대요. 팩트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 다르냐? 그러니까 이 필요 쪽이 지금 이해 네서시티는 어떤 거냐면 그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론은 사실 별 쓸모 없어요. 클로즈드면 이그젝트가 아닌데 S2에서는 언제나 그렇다는 거고 클로즈드면 이그젝트이고 토로스에서는 그게 실제로 비자명하게 구분이 간다는 건데 그 구분이 가는데 그 원폼을 생각하는 거니까 루프를 클로즈드 원폼을 생각하는 거니까 루프를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루프랑 이 루프가 기여를 한대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루프들의 개수 때문에 실제로 B1이 2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 참고로 어떤 쥐너스를 2로 늘리면 그 어떤 도너츠에다가 이렇게 구멍 2개 뚫으면 루프 하나, 루프 둘, 루프 셋, 루프 네 개가 기여합니다. 참고로. 물론 수학적으로 아이소모피즘 컨스트럭션 하는 것들 찾아보면 잘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결국 가우스 보넷을 따른 거기 때문에 적분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거가 복소수에서 작업을 하든 실수에서 작업을 하든 사실 정수까지 내려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분값이 정수. 그래서 이제 G2 이제 어떤 이제 정수를 G라고 할 때 G2D 2G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컨스트럭션이 가능해요. 어떤 G 마줄로서. 근데 이제 그런 증명 보는 거 말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거 그 제 질문이 되게 단순해요. S2에서 토러스에서 클로즈드 원폼이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뭔 소리인지? 그 이해 과정에서 메이어 비토리스를 쓰든 그건 알 바 아니에요. 모든 도구들을 도입했는데 거기서 제가 오히려 강조하시고 보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해는 단순히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 레벨에서 왜 다르냐?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면 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이론을 써서 다르다는 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이 혹시 이해가 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당연히 참고치들로 내 도구도서 다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중간 과정일 뿐, 맨 마지막에 아웃풋은 어떻게 나와야 돼? 되게 가장 단순하게 있는 미적분학과 사용대수 레벨에서 왜 다르냐? 이렇게 이해가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메이어비트를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S2에서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하냐면 이그젝트 이퀘션 언제나 잘 풀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근데 S2 그 토로스에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대놓고 와인딩 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팩트를 여러분이 들어본 여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본인 방식대로. 오히려 그 이해했다는 그 정서적인 지점들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개인의 생각은. 정말로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팩트 들어봤다는 말 혹시 이해가 갈까요? 뭔 소린지? 그게 실험 설계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들은 또 그냥 둘게요. 다음 주까지 해오시라. 이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 어떤 대상들이 어떻게 추상화돼도 다 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퀄러티 있게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자, 그러면 전 지금까지는 이제 뭐를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냐면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디퍼런셜 원폼의 뜻, 클로즈드 원폼, 이그젝트 원폼, 그리고 적어도 이것들의 개념을 의미가 구분하기 위한 세팅으로서 S2랑 토러스 이것들에 대해서 답하시는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구는 미적분화가 사용돼서 결국 전부 사실 미분 방식도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린의 정리나 펀더멘털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이런 게 들어오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적어도 말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만약에 애매하신 분들 뭘 해보셔야 돼요? 이 계산들을 단순하게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 계산, 그린의 정리를 적용하는 거의 계산, 퍼널리티얼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대해서 커브에 대한 계산, 파라미터라지 구체적으로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의 퀄리티를 노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무협지 중에서 광마익이라는 무협지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몇십 번이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그냥 머리 좀 피곤했을 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술이 맛있는 술이냐? 물이 맛있는 술이 맛있는 술이다. 그 술을 어떤 제조하는 그 기교 말고요. 그거는 다 그거예요. 진짜로 높은 퀄리티의 술은 물 레벨에서 물이 좋은 술이어야 된다. 이런 말도 전 너무 이게 와닿더라고요. 지금 어떤 이 구차의 작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교가 생기면 이거 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오리지널 옵저베이션의 퀄리티가 컴퓨테이션 입장에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남이 대체를 못 해줘요. GPT 시켜가지고 그냥 이거 해서 그 선에서는 이거 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이 직접 경험의 퀄리티는 남이 어떤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속 얘기들을 할게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따라잡는다는 정서가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로 해보는 그거면 좋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김동현 교수님께서 이 레코드 보시겠지만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나씩 그냥 그 정도면 좋답니다. 뭐 그냥 뭐 공부 이제 하다가 도중에 그냥 그다음부터 전혀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러면 디퍼런셜 투폼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하자고요. 오늘은.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 디퍼런셜 투폼이라는 건 왜 생각하느냐?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 그러면 클로즈드 투폼은 왜 생각하느냐? 그럼 또 똑같은 질문. 이그젝트 투폼은 왜 생각하느냐? 그럼 똑같은 질문. S2에서 토로스에서 뭐가 다르냐? 해야 되는 질문들 맞죠? 자, 제가 싫어하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해체책을 읽으면요. 하이어 디멘전은 구멍. 뭔 개소리요. 하이어 디멘전 구멍이 뭔데? 저 이런 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피상이에요. 이런 거는 흥얼거림과 씨부림이라고 말하기도 아까 이런 게 수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수학이야? 하이어 디멘전의 중요성이 뭔데? 말장난이지. 토톨로지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100만 원 양보해가지고 A면 B다, B면 C다, C면 D다. 그러니까 A면 D다. 이런 명제 만들면 어쩌라고란 말밖에 생각 안 들지 않으세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느끼는 건 우리가 멱살 잡고 내린 미적분학과 사형계 수학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뭔지가 이해가 가는 게 수학이죠. 지금 우리가 원폼, 이 클로즈드 폼, 이그젝트 폼이 와닿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아는 대상들이랑 적어도 1대1로 매치가 된다는 걸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추상한 방식들이 나중에 요긴할 수 있다는 걸 그 포텐셜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방식의 재해석들, 미분 형식으로 재해석한 것들이 요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버리는 그런 정서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오늘 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우리가 디퍼런셜 투폼은 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는 적어도 뭐는 있는 거냐면 원폼이랑 비교는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적어도 정확하게는 제로폼, 원폼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아주 정확하게 워딩 쓰면. 근데 어쨌거나 원폼이라는 비자명한 케이스 클래스는 지금 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정서적인 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투폼은 왜 생각하는 거죠? 참고로 가우스-보넷 계산을 여러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해 여하랑 상관없이 그 그거에 대한 직접 경험이 아주 미니멈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이제 원폼이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어떤 커브에 대한 적분이었고, 투폼을 당연하게 확장하면은 서페이스에 대한 어떤 적분을 하는 거일 텐데, 또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서페이스 상에서 어떤 펑션,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공률일 수도 있고, 뭐 통계를 한 입장에서는 그 서페이스에 정의된 어떤 덴시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값들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해서 에리아 같거나 뭔가 웨이티드 에리아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항상 그 드람 코호몰로지 계산할 때 그 2차 드람 코호몰로지가 항상 그 에리아 폼의 컨스탄트 배로 나오게 되는 어떤 사실로부터 음 뭔가 이것 자체가 주는 어떤 투폼을 보는 게 그 면적을 보는 게 그 자체가 어떤 이상적인 구조를 좀 보는 거인 것 같긴 한데 뭐 여기까지만 의문이 들고 그 이유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포인트들입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이거가 약간 선입견을 넣는 건데 제가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안 할 것들을 넣고 있는 게 생각하실 때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거는 세팅의 구체화. 저는 사실은 서피스라는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에스투나 토러스. 그렇게 구체화해 놓고 생각하십시오. 안 그러면 길을 잃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설계들 하나하나도 되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듣겠죠? 이게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맨 마지막에 약간 나중에 수학 논문들을 써보시면 분은 그런 걸 이야기 되는데 가장 그 중에서 코어 계산들을 먼저 해보게 되거든요. 가장 이거 지금 해결할 때 뭐부터 해봐야 되냐라는 게 해결이 되면요. 거기서 바로 커버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런데 논문 쓰는 입장에서는 명제가 되게 넓은 클래스에 대해서 했다고 계산 개지랄을 떨어본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제는 일반적인 척 하고 싶어 하거든요. 클래스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클래스에 대한 이런 명제를 증명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는 거는 페네트레이팅 케이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페네트레이팅 케이스가 당연히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케이스 가르기가 되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케이스로 돌아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최대한 확장할 때까지 확장하고 논문으로 내는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n차원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매니폴드도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갈 거지만 거기서 지금 페네트레이팅 케이스로서 제가 S2랑 토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냐라는 얘기는 일단 구체화부터 확보가 되는 가운데 나중에 제가 이거 다 버릴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미국 형식도 나오지 않는데 다 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말 전달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민우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코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 원폼을 고려하는 거는 커브에서 접근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대조를 시키면 투폼은 서피스에서 접근하고 싶은 것이다. 이거 매치가 딱 되죠? 그게 한 가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와닿을 수 있는 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왜 디퍼런셜 투폼 그리고 이제 어떤 세컨드 드럼 코호몰로지를 보면 왜 하필이면 에어리어 폼에 대해서만 보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요. 다시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폼에 대해서 그 생각하죠. 왜 이거 하필이면 원폼 얘기하면 뭔가 와인딩 폼 같은 것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라는 아까 그거를 보는 게 욕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왜 그것만 보면 되지? 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타당하고요. 또 마찬가지. 물론 근데 이게 좀 할 말이 없는 게 H2 드럼 코호몰로지를 보면 S2나 토로스에서 B2가 1이기 때문에 이 에어리아 폼의 컨스턴트 배가 맞아요. 답으로서 맞아요. 그런데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정리만 놓고 보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게 온전한 이해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이해. 증명을 봤으니까 이거 무조건 에어리아의 스케일링이야.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갈까요? 이건 물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팩트들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것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스터디들을 할 때는 내 방식을 완전히 부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부숴놓은 것들은 현재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명제 말고도 다르게 비틀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정서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동의하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디퍼런셜 투 폼을 생각하는 건 서피스에서 접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피스는 확보가 현재 되어 있어요.
S2나 토러스. 서피스는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건 일단 오케이. 이 면이 있고 에어리아 폼을 적분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논트리비얼한 펑션을 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가우스 커베이처라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2파이 곱하기 무슨 올러 캐릭스틱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비자명한 함수도 뭔가 기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가 그 가우스 고니에서를 뭐 미분계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건 제 생각에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 레벨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가 확보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알아듣겠죠? 그 했던 계산들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저희는 계속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가운데 결국에는 선진들의 생각들로 뛰어넘어야 돼요. 가우스와 같은 한 몇백 년, 2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제 위대한 정리라고 추앙한 것이 지금으로 논문으로도 못 쓸 얘기들이에요. 너무 뻔한 트리비얼 그 사실 잡채이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상한 점은 클로즈드 투 폼을 이그젝트 투 폼으로 쿼션트 시킨 거가 사실은 컨스턴트 멀티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문제의식 동의가 되죠? 뭔 소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 한번 근데 여쭤볼게요. 이게 자, 정서적인 지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이르렀을까라는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면 내가 왜 이런 걸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히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막혀야만 돼요. 제가 좀 더 정확한 정서예요. 안 막히면 그게 더 문제예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 어떤 B2, 하이어 디멘셔널 구멍. 그래서 팩트 보니까 B2 1.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거 왜 이렇지? 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이거 에어리어 폼 이거 오케이인데 왜 지금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렇지? 이 질문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 질문에 이를 거라고 적어도 이게 불편한 지점으로 약간 갈고리 꿰듯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맞는 라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 늘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이해를 해야죠. 혹시 하는 말이 충분히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상한 주장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요, 세컨드 드럼 결국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디퍼런셜 투폼이라는 거를 볼 때요. 디퍼런셜 투폼이라는 걸 볼 때 일단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일단 로컬 코디네이트로 x랑 y로 표현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dx 매치 dy가 들어올 거예요. 매치도 어떤 분들은 당연히 지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다 칠게요. 매치가 들어오고 앞에다가 펑션 곱할 거잖아요. 동의되죠? 펑션 곱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로컬 표현으로는 f of x, y, dx 매치 dy잖아요. 로컬 표현으로 본다면요. S2든 토로스든지 간에요. 이거 동의가 되죠? 혹시 이 형태로부터 이게 서피스 세팅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디퍼런셜 투 폼, 이그젝트, 클로즈드 폼, 이그젝트 폼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맞죠? 약간 지금 이 대화들을 하시면서 어떤 정서를 느끼실 거냐면 약간 산책해 보면서 약간 생각해 본다 이런 정서에서 이 대상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혹시 재밌는 관찰이 하나 없나요? 바로 볼 수 있는 거? F 곱하기 DX 배치 DY일 때 특징. 지금 이게 서피스 세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디퍼런셜 투폼, 클로즈드 투폼, 이기적 투폼인데 어떤 특징이 존재하죠? 이게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미 서피스로 국한을 한 시점에서 굉장히 큰 제약이 바로 걸려버려요. 여러분 모를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번만 모든 다시 투폼이 말해줄. 클로즈드가 어. 된다는. 네, 모든 그러한 거가 반드시 디클로즈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D를 취해주면 DX랑 DY 파트는 어차피 빵으로 날아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의미하게 붙여야되는 거가 F에다 취해야 되는데 DF가 되는 순간 DX랑 DY랑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0이 된다는 거 이펙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D를 F, DX 매치 Dy에다 취해주면 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피스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떤 쉽 코몰로스로 넘어갈 때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걸 넘어설 수 없다. 이런 관찰로 나중에 다 추상화가 되어져요. 자, 근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자유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서피스라는 세팅 때문에 사실은 이미의 디퍼런셜 투폼을 생각하는 건 애시장초 불가능해요. 애시장초 들고 있는 것은 클로즈드 투폼이에요. 그러니까 세팅에 의존이 되어져요. 이게 만약에 3디멘전al 공간에서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땐 다시 따져야 돼요. 근데 일단 요 상황부터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서피스란 세팅 때문에 디퍼런셜 투폼과 클로즈드 투폼이라는 말은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맞죠? 여기서 하이어 디멘전 주너스 이런 말 안 튀어나오죠. 그냥 이거 일단은 내가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어떤 걸 보면 FDX 웨지 DY 그 적분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은 태생상 그냥 디클로즈다. 이건 말장난이죠. 그냥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그젝트랑 비교하는 점이 재밌는 거예요. 디클로즈는 예상적으로 그냥 게임이 끝난 것이고.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될까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거가 그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클로즈드 폼이면 이그젝트 폼이에요. 왜일까요? 그래서 컨스턴트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한 말 체크를 잠깐 저는 바이 팩트에 의해서 이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관찰할 수 있는 거에 의해서 왜 되냐가 질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도구 네 가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펀더멘털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그린의 디어럼, 클래시컬 스톡스 디어럼, 그리고 다이버전스 디어럼.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다변수 비적 근학으로부터.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이거 계산부터 그냥 해보시면 돼요. 진도랑 아무 상관없이. 알아듣겠나요? 이거 오히려 계산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 여기서 오히려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실제로 이 계산을 더 많이 해봤고, 그냥 달달 볶듯이 해봤다. 이게 퀄리티가 높은 그거지. 그냥 이론 알려져 있는 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그 선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한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디클로즈드란 컨디션 때문에 이게 뭐를 강제할까요? 참고로 제가 이거 답을 지난 당장 어제 그 복수 해석에서 답을 말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복소로 가가지고 세팅을 제가 복소해서 얘기를 하기는 해서 이 시간에 그럴 생각은 없어요. 이 시간에는 그냥 오히려 리얼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복소로 가는 게 이 시간은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하나만 이제 오늘 노트를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만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제 혹시 그 화면들 다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자, 제가 오늘 환기하고자 한 것은 그 답을 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이버전스 디어럼 그 자체를 좀 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이버전스 디어럼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기본적인 형태가 주어져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매니폴드라는 이유에서 제가 M이라고 쓰겠고 S2나 토로스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한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볼륨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거 형태는 예를 들어서 DX, 매치, DY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칼라 밸류드 펑션을 집어넣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를 집어넣어요. 다이버전스 디어럼의 형태를 생각할 때 이거 괜찮나요? 그가 리뷰하려고 할 때 리뷰할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다가 다이버전스 디어럼이냐면 형식이 그러면 이게 바운더리에서 지금 얘가 이 바운더리를 따른 서피스 인테그랄로 나가는데 지금 거기다가 뭐를 붙여줘야 되냐면 노멀 디렉션을 붙여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 디어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지금 설명하려는 건 단순히 어플라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이 어떤 직관은 내부에서의 다이버전스의 총합은 바운더를 따라서 아웃월드 노멀 벡터 필드를 향해서 나가는 양이랑 같다. 이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요. 혹시 이 말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일단은 납득이 갔다라고 대충 치고 그러니까 혼자 나중에 리뷰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 이런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해보는 그런 계산. 그럼 이거를 얘나 여기다가 적용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세팅의 특수성 때문에 얘가 empty예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이 세팅에서는. 알아듣겠죠? 지금 저희가 보는 이 S2나 토러스에서는 토폴로지컬 바운더리가 지금 없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empty set에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우변은 언제나 빵이에요. 혹시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우변은 언제나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뭘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얘를 적분한 거는 사실은 언제나 0으로서 이렇게가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세팅 자체가. 지금 이 세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미드 바운더리면 이렇게 말 못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오히려 특수한 경우로서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되게 트리키한 건데 여기서 X를 이 벡터 필드를 뭐로 고르냐면 그레디언트 벡터로 고른다고 할게요. 왜 그렇게 고르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관련 생각하는 게 이런 놈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요. 얘를 보고 싶어서요. 이 F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F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X를 이렇게 고를게요. 여기까지 말 전달됐죠? 이렇게 고르면 그러면 지금 다이버전스 정의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 나블라 F dV는 equal to 0 이거는 이렇게 생겨야만 돼요. 저 죄송한데 그 헷갈려서 그런데 다이버전스 테오렘 원래 트리플 인테그랄이랑 더블 인테그랄을 이어주는 아, 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닌가요? 않아요. 디멘전 상관없이 지금 요 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성립해요. 다이버전스 디어럼은. 트리플이랑 아, 그러니까, 서비스 인테그랄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칼큘러스 책에 나온 다이버전스 테오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반 네. 아, M을 서비스로 아, 잡아도 여전히 쓸 수 있어요. 서비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헤미스피어 같은 거 잡고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를 요렇게 잡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컬 바운더리를 요렇게 잡아도 그래도 여전히 다이버전스 네. 디어럼을 쓸 수 있어요. 이건 또 2D 세팅이죠. 3D 세팅이 아니라. 그래서 네. 트리플 인테그랄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ND랑 아, N-1D여도 돼요. 그 점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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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는 말?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이거 뭐예요?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가 뭐죠? 플러스 라플라시안이에요. 이게 라플라시안의 플러시.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다들 이제 아시죠? 그레디언트가 이거 다 다변수 비적분 나옵니다. 이거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같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뜻 혹은 만약에 이 기호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유도는 체인룰. 저 이런 거 지금 당장 7분이다 가르치는 애들한테 다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동의되나요? 물론 우리 지금 0인 거 알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뭐냐면 한 번 더 쓸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컴팩트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꺼낼 거라서 지금 세팅이 이렇게 꺼낼 거여서 이거 무조건 민맥스가 존재하고 좋은 함수여가지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이게 0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아듣겠나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 실제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얘가 빵이에요. 결론 뭐죠? 여기서 비자명한 건 뭐냐면 이때는 0이 만약에 라플라시안 오브 f가 0이면 이게 되면 적분이 당연히 0이죠. 반대가 거의 돼요. 이게 B2가 1인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왜 이것들의 모임이 클로즈드 투 폼이면 왜 이게 1D냐? F들의 선택지가 무한계인데 이게 스칼라 멀티플이 될 수가 없는데
말 알아듣겠죠? fxy는 컨스턴트 배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왜 원디냐? 실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핵심은 요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선택지가 얘 더하기 컨스턴트밖에 없어요. 얘밖에 자유도가 없어요. 얘만 프리덤이 나와요. 이건 오늘 시간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B2가 1인 이유는 푸아송 이퀘이션에 푸는 거의 선택지의 자유도가 up to constant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히려 막히시는 분들이었으면 오히려 오케이예요. 자, 그렇게 당연하지 않죠? 자, 이거 제가 끌게요. 자, 오늘 얘기 이제 2, 3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얘기를 좀 정리하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에서 그 현학적인 설명 하나도 없죠. 다 다변수 미적 분학 설명입니다. 그 레벨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이 이해가 가시더라도 그 레벨에서 내려가서 이해하시는 거기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선에서 써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전 진도 빨리 나가는 거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됩니다. 네, 코멘트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